그날도 평소와 다름없는 아침이었습니다. 콧노래가 나올 만큼 무척이나 설렜던 날. 그는 대어를 낚는 꿈을 품고 저수지로 향했습니다. 아주 즐거워 보이는데요. 가는 날도 노래 불러가면서 그냥 갔다 올게 웃으면서 그래서 조심해서 잘 갔다 오라고 내가 여기 내담하면서. 이렇게 마지막이 될 거라는 생각을 못했죠. 그래서 너무 허망하고요. 그런데 갑자기 물속으로 돌진하는 차량. 미치겠네 이거. 아니 문 열려야지. 나가지. 미스터리한 사고. 블랙박스에 기록된 7분간의 비밀. 물속에 잠겨버린 진실은 무엇일까요? 바쁜 일상 속 인생의 마음 쉼표가 되어주는 낚시. 최근 낚시는 비대면 레포츠로 그 인기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올해 74살의 손정복 씨는 소문난 낚시 광이었습니다. 우와, 이 고개가 화면에 들어오질 않아요. 제가 뒤로 자꾸 물러나는데 우와, 이건 35 이상은 무조건 되는 겁니다. 남겨진 아내는 남편을 보고 싶어도 볼 수가 없습니다. 걸어가는 게 믿기지 않다가 말만 떨어지면 다 사다 주고 다 해주다가 내가 문득 뭐 저기 하면은 그때서 이제 또 실감이 나고 믿기지 않다가 가는 날도 갔다 올게 웃으면서 조심해서 잘 갔다 오라고 내가 여기 내담하면서 그렇게 하고 나갔는데. 아이고 참. 하루아침에 허망하게 세상을 떠나버린 남편. 얼마의 시간이 지나야 남편의 죽음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남편이 썼던 물건 하나도 버리지 못했습니다. 그것도 그렇고 저 찌 같은 거 저런 것도 다 자기 손수 저렇게 앉아서 만들고. 낚시 기구라 그러면 뭐 그냥 전부 애지중지. 여기 앉아서 뭐 그냥 노래 불러가면서 그냥 그거 낚싯대 만지고 그거 하는 게 일이었어. 그냥. 젊은 시절부터 한결같았던 낚시 사랑. 나이가 들어서도 열정만큼은 대단했습니다. 차하고 낚시 뭐 이거는 애지중지죠. 자기가 좋아하는 거니까. 차가 있어야 나갈 수 있고 또 좋아하는 걸 하고 다닐 수 있으니까. 6개월 전 새 차를 구입했다는 남편. 새 차 샀을 때 기분 정말 좋잖아요. 아, 직접 저렇게 광까지 낼 정도로 네. 많이 아끼셨네요. 지난 6월 21일 새벽 4시 그는 혼자만의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날의 목적지는 토종붕어가 많이 산다는 강화도의 한 낚시터. 집에서 차량으로 1시간가량 떨어진 곳입니다. 운전을 조심하게 하는 것 같은데요, 보니까. 정말 밤나무 엄청 많네. 그는 천천히 저수지를 둘러본 뒤 명당 자리를 물색했고 아침을 먹으며 약 5시간 정도 낚시를 즐겼습니다. 그런데 그가 갑자기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답니다. 아, 지금 현장 사진 보니까 낚싯대를 그대로 펼쳐놓은 상태예요. 잠깐 외출하신 거 아닌가요?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인 이 저수지는 약 11만 제곱미터 규모로 수심이 깊습니다. 아니, 어쩌다가 갑자기 이렇게 빠졌을까요?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10시 40분경 낚시터를 떠난 손 씨가 차량을 운전하다가 난데없이 저수지로 돌진합니다. 목소리가 많이 당황한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아이씨. 오 하더니 뭐 브레이크도 안 되고 당황한 목소리가 이렇게 나면서 문이 열려야 나가지 막 미치겠네 뭐 이런 소리. 그러니까 지금도 거기 귀에 생생해요. 아니 갑자기 왜 그러지? 불이길 안 잡히고? 미치겠네. 아니 문 열려야지. 나가지. 미치겠네 이거. 이거 문이 왜 안 열려? 이게 탈출이 쉽지 않은 상황인가 봐요. 아, 지금 문 손잡이를 잡는 그 소리가 다 예. 지금 들리네요.
아, 차량은 점점 가라앉으며 앞 유리까지 물이 차오릅니다. 가족들은 건강했던 남편이 물에 빠져 사망했다는 게 석연치 않습니다. 경치도 있고 건강해요. 해병대 나오고 이게 아주 뭐 탄탄해 몸 자체가. 그 옥수동에서 압구정을 건너가려면 그 강을 2개를 건너야 돼요. 거기를 노상 건너다녔어요. 수영 하나만큼은 오빠가 잘한 거는 오빠가 물에 빠져 죽었다는 거는 물에 빠졌으면은 그냥 빠졌으면 절대 못 나올 사람이 아니에요. 그 문 차에 갇혀서 못 나온 거지. 처음엔 혹시나 본인의 실수로 인한 사고일까 생각한 가족들. 하지만 부검 결과 음주나 건강의 이상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운전하던 차는 왜 갑자기 저수지로 돌진한 걸까요? 우리는 사고 현장에서 그날의 이야기를 다시 들어봤습니다. 요 자대에서 낚시를 편성하시고 아 저기에다가 낚시를 한참 하시다가 이른 아침에 일찍 오셔서 평소와 다름없이 낚시를 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물건들을 모두 두고 어디론가 향하는 손정복 씨. 낚싯대를 펴놓으시고 저기서 저 밑에서 차량이 슬슬 올라오셔가지고 그 아스팔트 토장된 도로에서 갑자기 괭을물 내면서 돌진을 하더라고. 저기까지 들릴 정도면 엄청난 큰 소리예요. 당시 CCTV 화면입니다. 그의 승용차가 갑자기 속도를 내며 밭으로 돌진해 구조물을 들이받고 저수지에 빠집니다. 지금 도로를 빠져 갑자기 들어가네요. 원래 차가 저수지로 향했던 건 아니네요. 근데 저때 예. 방향을 틀었는데 그냥. 갑작스런 사고에 깜짝 놀란 사람들. 손을 쓸 겨를도 없었습니다. 급기야 저수지에 빠진 차가 물속에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딱딱 유리창을 건드리는지 딱딱 2번 소리가 나더라고. 구미가 한 차량 4분의 1 정도 남았어요. 그때 저쪽 건너편에 이제 119가 출동해서 오고 있었죠. 그는 물이 차오르는 차 속에서 애타게 구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낚시터에서 나온 차량이 갑자기 속도가 빨라지면서 구조물과 1차 충돌을 하고 철망과 부딪힌 뒤 저수지에 빠집니다. 사고 발생 8분 뒤 현장에 도착한 119 구조대. 이들은 골든타임을 놓쳐버린 이 사고가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저희가 이제 출동 거리는 시간 한 3분 내지 4분 그 정도 소요가 되거든요. 마침 또 그 진입로에 그 컨테이너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출동이 좀 지연이 됐어요. 사고 난 지점을 봤을 때는 차량의 이제 흰색 부분이 약간 보였고 돌아서 그 위치에 다다랐을 때는 이제 완전히 잠긴 상태였고요. 뒷좌석으로 이동해 필사적으로 탈출하려 했던 손정복 씨. 경찰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이건 누가 봐도 차의 결함이잖아요. 차가 오빠가 운전을 잘못한다 해도 그렇게 차가 날아가듯이 글로 갔을 수는 없는 거예요. 차가 날랐다고 보면 돼요, 그냥. 제 남편이 평소에도 차를 굉장히 조심히 몰아요. 애들 차를 타면은 막 젊은 애들이라 그런지 막 이렇게 좀 강하게 몰잖아. 근데 우리 아저씨는 안 그래요. 편안해, 차를 타면. 근데 그날도 이렇게 블랙박스 보니까 서서히 이렇게 가더구만. 그러다가 갑자기 속도가 나면서 남편이 당황하면서 이 소리가 나오잖아요. 남편의 죽음을 밝힐 유일한 단서 블랙박스. 유족은 블랙박스에 담긴 그날의 기록을 실화탐사대에 공개했습니다. 지금 편안하게 그냥 가시는데요. 운전자는 좁은 길을 서행하다 넓은 도로로 빠져나왔습니다. 이때 갑자기 굉음을 내며 울타리를 들이받는 차량. 밭으로 돌진해 철망을 뛰어넘어 저수지로 추락합니다. 왜 이래? 왜지? 박스라니까 미치겠네. 문도 안 열려. 그날 남편의 차는 왜 갑자기 질주를 한 걸까요? 우리는 전문가와 함께 사고의 흔적을 찾아 나섰습니다.
저기서부터 굉음을 내면서 차가 이 방향으로 여기까지 나오는 거죠. 약 시속 10km로 주행하던 차가 굉음과 함께 돌진했습니다. 여기서 충돌이 되고 좌측 바퀴는 이제 배수로 쪽으로 건너뛰면서 저기서 이제 공격을 보게 되면 까만 타연적이 보이거든요. 저길 때리면서 이제 차체가 틀어지면서 진행 방향이 운전자 조향에 상관없이 차체가 틀어지면서 일로 떨어진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석 달이 지났지만 아직까지도 사고의 흔적이 남아있는 저수지. 차량은 배수로를 뛰어넘고 큰 바위까지 넘어뜨렸습니다. 와, 저 정도면 충격이 상당히 컸겠는데요. 그렇죠. 굉음이 발생한 후 또다시 11m를 이동한 뒤 1차 충돌이 발생했고 2차 충돌이 일어납니다. 총 39m를 7초 만에 돌진한 겁니다. 의문되는 것은 왜 가솔린 차가 여기서 엔진 RPM이 높아졌을까? 뭐 차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전문가들은 당시 차량의 힘이 4,000rpm이 넘었을 거라고 추정하는데요. 우리는 최초 목격자와 어렵게 연락이 닿았습니다. 어쩌면 중요한 단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차량이 이제 되게 천천히 나오고 있었고요. 갑자기 이제 뒤에서 이제 소리가 저희가 뭐 자동차 운전할 때 악셀을 거의 끝까지 갑자기 밟으면은 엄청난 왕 소리 나면서 이제 출발하잖아요. 엄청나게 큰 굉음이 왕 하고 나는 거예요. 전문가들은 이 굉음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합니다. 운전자가 좁은 골목에서 나와서 다소 큰 길에 마주치기 전에 잠시 주춤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잠깐 가속 페달에서 발을 떼면서 좌우를 살피고 브레이크를 밟으려고 했는데 혹여 착각을 해서 가속 페달을 밟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브레이크 등이 들어오지 않고 운전자는 당황하면서 차량을 어떻게든 컨트롤하려고 하다가 저수지에 빠진 게 아닌가. 우리는 사고 차량과 동일한 모델의 차를 살펴봤습니다. 제가 차량에 올라타서 실제로 이 악셀 페달, 지금 일단은 악셀이 이게 오르간 페달이라고 하고 이렇게 자동차에 전기전자장치가 부착되면서 발생한다는 급발진 사고. 브레이크 대신 가속 페달을 잘못 밟아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실제로 가장 중요한 게 급발진에서 가장 중요한 게 악셀을 밟았느냐 브레이크를 밟았느냐예요. 악셀을 밟았으면 운전자가 잘못한 거고. 국내의 경우 자동차 급발진 추정 사고는 연간 100여 건 내외가 신고되고 있습니다. 이 블랙박스 영상에 급발진으로 추정되는 그 사고 같아요. 예. 보이죠 지금? 급발진을 도로 위에 흉기라고 하잖아요. 언제 사고가 날지 모르니까 위험하죠. 오늘도 딸은 사고의 원인을 밝히기 위해 저수지를 찾았습니다. 의심이 들었던 건 아버지가 가속을 밟았더라도 이렇게 장애물들이 하나만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 둘, 셋 이렇게 될 정도로 이 공간을 본인이 계속해서 가속을 밟아서 그렇게 했었을까? 21년 베테랑 운전 경력의 손정복 씨. 고속도로도 아닌 그 좁은 도로에서 가속 페달을 끝까지 밟는다는 건 납득하기 어렵답니다. 그렇다면 그날의 기록에서 뭔가 단서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는 블랙박스의 영상 속 소리를 세밀하게 분석해보기로 했습니다. 특히 이 지금 신호들이 보이죠? 이 부분. 이게 바로 그 엔진이 급가속되는 소리예요. 네. 이 굉음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근데 이것이 이제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밟으려다가 엑셀레이터를 과도하게 밟은 것인지 아니면 자동차 자체의 결함으로 급발진이 일어난 것인지 그건 이제 뭐 분석해 봐야겠지만 흔히 청취되는 주행 중의 소리라든지 이럴 때 발생되는 자동차 엔진 소음과는 다르다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아니 지금 뭔가 운전자가 이상한 점을 느끼고 뭐야 뭐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엔진 소리가 커지는데요. 뭔가 지금 문제가 생긴 것 같은데요. 또한 운전자가 가속 페달을 밟고 이런 혼잣말을 하기란 쉽지 않다고 합니다. 아니 갑자기 왜 그러지? 브레이크도 안 잡히고? 브레이크도 안 들고라는 자기가 스스로가 혼잣말로 하는 경우도 있는데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는데 급가속 페달을 밟아서 사고가 발생됐을 때 자기가 이게 나중에 증거로 쓰일 거를 알고 이거를 그렇게 혼잣말로 했다라고 추정하는 거는 굉장히 비합리적이잖아요.
현재 차의 급가속에 대해선 여러 분석과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직진을 하다가 차가 꺾였습니다. 부닥치면서 꺾이고 또 바위를 밀면서 진행을 했는데 보통 이렇게 장애물하고 부닥치게 되면 운전자가 가속 페달을 계속 끝까지 밟아서 계속 지속할 수가 없어요. 왜냐? 충격이 있기 때문에 운전자가 몸이 흔들거리거든요. 두 번의 강력한 충돌을 견디며 몸을 전혀 움직이지 않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이 와중에 가속 페달을 계속 밟고 있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충격을 받으면 몸도 흔들리고 몸도 뜨는데요. 사고 당시 장애물들과 충돌하며 파손된 차량의 모습입니다. 차량 범퍼와 문 쪽이 찌그러져 있습니다. 그 강한 충격에 의해 자동차의 타이어도 찢어졌습니다. 이 타이어 보게 되면 펑크가 났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힘이 얼마나 셌나라고 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 타이어가 파손할 정도로, 타이어가 파열될 정도로의 그 돌멩이와 그 하수구, 콘크리트 벽을 쳤다는 얘기라는 거죠. 운전자의 의지와 상관없는 뭔가 강력한 힘이 발생했다는 주장입니다. 사고 발생 석 달 뒤 국과수의 감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제시한 영상과 차량만으로는 사고 이전의 주행 상태를 추정할 수 없으며 급발진 여부 또한 분석할 수 없다는 감정 결과입니다. 아쉽네요. 차량 검사 결과 나와가지고 연락드렸어요. 이거 보러 오시겠어요? 근데 그거 EDR 검사 진행 전에 연락 주기로 했는데 결과가 나왔다고요? EDR 검사요? 예. EDR 검사 전에 국가수에서 알려줘가지고 네. 참관할 수 있게끔. 근데 여기서 검사 결과가 차량 침수로 인해서 분석이 좀 어렵다는 식으로 결과가 내려왔어요. 아예 그러면은 EDR 검사를 못 한다는 얘기예요? 시동이 안 걸린대요, 시동이. 일부 전문가들은 국과수의 감정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이게 여기 녹슬었죠, 여기. 여기 보면. 이렇게. 지금 다 부식됐어. 이거 파랗죠. 3개월 동안 차량이 방치되면서 내부에 녹이 슬고 망가져 분석이 더 어렵다는 지적입니다. 탐정서에 관련된 거 보면 시동이 걸리지 않아서 이 차의 사고 원인은 원인 불명이다. 모르겠다. 이거거든요, 국과수에서. EDR 사고 기록 장치는 이 사건을 풀 중요한 단서입니다. 그러니까 브레이크를 밟았는지 안 밟았는지 이런 기록들이 여기 들어있는 거죠? 그렇죠. 이거 EDR을 점검하는 건 시동이 안 걸려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장비를 연결하면. 전원 넣어서 왜? 이거는 작동되는 게 아니라 기록 장치이기 때문에. 예? 그게 전기가 들어가서 기록 뭐 해서 이 안에 USB처럼 기록돼 있는 거는 USB는 아무 데나 가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잖아요. 네. 감정서가 좀 나왔습니다. 국가수 감정서가. 네. 한번 검토를 조금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EDR 데이터가 없네요. EDR 데이터가 없는 걸로 나오는 거고. 예, EDR 데이터가 분석이 안 됐는데요. 이렇게 침수가 되게 되면은 좀 기록에 좀 문제가 생길 수도 있을까요? 아니요. 상관없네. 네. 기록은 돼 있는데 그걸 추출하는 과정에 또 테크닉이 좀 필요해요. 그걸 인출할 수 있는 기기가 메이커마다 이렇게 그걸 사야 돼요, 다. 제조사마다 다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 급발진 추정 사고에서 가장 중요한 사고 기록 장치 분석. 문제는 EDR을 해독할 수 있는 모든 기술을 국과수나 경찰이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뭐 EDR 데이터나 이런 거는 결과적으로 뭐 쪽에 업체를 통하지 않으면 뭐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아예요? 우리나라에서? 네, 그건 파는 제품이 아닙니다. 야, 어떻게 저럴 수가 있죠? 피해가 안 되네요. 이제 가족이 직접 제조사에 EDR 판독을 의뢰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일반인들은 차량이 잘 모르잖아요. 참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예, 저희 아버지가 얼마 전에 급발진 의심되는 일 때문에 그 저수지에 빠져서 돌아가셨거든요. 우선 안내를 드리자면 저희 당사 전 차량의 경우 급발진 보호 시스템이 적용되어 있어서 급발진 사고로 인정된 사람은 단 한 건도 없는 점은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고, 저희가 급발진 관련해서 확인을 하셔야 한다면 저희 사업소로 입고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네 회사 자체에서 또 이제 저기를 한다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이길 수가 없어.
정말로 생쥐 같은 사람이 그냥 나가서 이렇게 말 한마디 안 남겨놓고 이렇게 갔는데 어디 가서 이걸 하소연할 거야. 응? 억울하죠. 취재가 시작되자 경찰은 좀 더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이제 저희가 수사 담당자랑 협조를 받아서 가족들 참관하는 데서 이제 또 일의할 거예요. 뭐가 급해서 그렇게 빨리 갔대. 불쌍해서 어떻게 고생만 하다가. 아이고 참. 내가 많이 당신한테 못해줬지. 얼마나 더 울어야 해결이 될까요? 가족들에겐 앞으로의 일들이 두렵기만 합니다. 아빠 저 억울하시더라도 좀만 참아주세요. 제가 딸로서 해볼 수 있는 거 다 해볼게요. 야, 우와, 이 고개가. 그의 마지막은 눈물이 아닌 환한 웃음이길 바랍니다.